네, 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클릭 베스트 컷 지금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부터 긴장감이 아주 느껴지는데 말이 흥분한 상태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로데오 경기 같죠? 네. 이게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에서 지금 이 가우초라고 합니다. 네. 가우초가 델 프라도 크레올 위크 그 축제 중에 야생말 길들이기 지금 행사라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하는 그 로데오 경기 같은데 네. 미국에서는 카우보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미에서는 가우초라고 한답니다. 브라질이라든가 파라과이,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런 그 카우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네, 이게 지금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일주일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제 네. 29일부터 4월 5일까지인데 원래 이 가우초들은 1600년대 초에 네. 그 유럽에서 그 이민 온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이게 인기 관광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남미에 있는 이런 이 가우초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또 유대감도 확인하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네, 가우초들은 타고난 기마 실력으로 전쟁 시에 연락이나 정탐을 도맡아 큰 공을 세우곤 했다는데요. 지금은 독립기념일 등 중요한 국경일 행사 때 전통 복장을 입고 기마 행렬에 참여하는 등 독특한 풍습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 남자가 보이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여기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프리토리아인데요. 여기 지금 강한전사 선발대회라고 합니다. 강한전사 선발대회답게 아주 그 강인한 인상을 가진 이 사내가 말이죠. 여기 지금 그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극한 체험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격훈련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5km에서 25km까지 난이도에 따라서 4등급으로 네.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 끝낸 그 사람들한테는 그 기념 메달도 수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한 장애물을 한 20개 정도를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서 어른들만 참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예, 참여하곤 이게 난이도에 한다고요. 따라서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기 때는 한 수천 명의 그 일반인들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모험심에 불타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8개의 장애물이 설치된 1km 미만의 코스를 성공적으로 완주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어떤 사진일까 한번 봐볼까요? 네, 비행기가 등장했는데 지금 멀쩡한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여기 지금 뭐 눈들이 있죠? 네. 여기가 지금 북미에 있는 그 캐나다 헬리팩스 공항인데요. 이게 지금 그 악천후 속에서 그 비행기가 에어 캐나다죠. 예. 이게 동체 착륙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활주로가 저쪽인데 활주로를 벗어나서 그 둑을 벗어나 가지고 한 300m까지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그래요. 거기 지금 걸린 이런 모습인데 여기 지금 앞모습이라든가 예. 이게 지금 있던 게 좀 글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그 순간의 지금 사진입니다. 네, 지금 비행기가 심하게 망가졌는데 안에 탔던 승객이나 뭐 승무원들이 안전한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 불행 중 다행으로 승객들은 그렇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137명이 여기에 지금 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승무원들이 5명이었고 승객들 23명만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동을 했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 사고 비행기가 또 얼마 전에 그 알프스에 추락했던 저머닝스 비행기와 동일한. 그렇습니다. 그 알프스에 추락했던 저머닝스가 에어버스 A320 기종이죠. 예. 예, 똑같은 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기종에 뭔가 끼었나 자꾸 그래서 이렇게 요즘 그런 사고가 나네요. 비행기 사고가 많죠. 네, 캐나다 교통안전국 관계자는요, 동체 착륙 때문에 활주로를 지나서 330m나 더 달렸는데도 이 정도에 그친 거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라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또 비행기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트랩을 타고 승객들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여기가 네. 지금 터키스 에어라인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가 그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공항입니다. 여기 지금 보안요원이 여기에 있고 지금 예. 올라가고 있는 이제 승객들이 그런 모습인데 이 비행기가 그러니까 터키 이스탄불에서 출발을 해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는 그 비행기 도중에. 예 그런 그 비행기였는데 이제 도중에 승무원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예. 거기에서 이제 폭발하고 쓰여진 그 종이 쪽지를 발견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기장이 이 공항 당국에 비상 착륙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그 실려 있던 항공유를 바로 이제 그 바닥 위를 이렇게 선회하면서 다 버린 이후에 이렇게 착륙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관계자들이 이제 화물칸이라든가 승객 이 칸들을 다 일일이 점검한 후에 이상이 없어서 다시 지금 탑승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승객들 입장에선 좀 답답하기도 했고 또 안심되기도 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이스탄불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터키항공 여객기 화장실 문에서도 C4 화물이란 쪽지가 발견돼서 이륙 직후에 회항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여기에서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정말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지하철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 그 네 분대요. 지난 월요일 날 콩나물 시로 갔죠. 네. 그게 지금 모습인데 지난 28일에 9호선 2구간이 개통이 됐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좀 타 있죠. 네, 원래 이제 그 2구간이 이번에 그 개통된 2구간은 신논현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그 5개 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릴 것 같으니까 구급차가 6대, 네. 그리고 소방 관계자들이 한 70여 명이 동원이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런 안전사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출근길은 원래 지하철이 막히긴 하지만 9호선은 유독 심한 것 같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9호선이 그러니까 그 김포공항에서 떠나는 건데 그 중간에 국회도 있고 여의도가 있죠. 그다음에 예, 그렇죠. 저 강남까지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보다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거 할 때 24만 명을 서울시에서 예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38만 4천 명이 네.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60% 정도가 증가된 더 거죠. 많이. 예,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출근길 혼잡도가 그 2호선이 굉장히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게 202%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9호선의 2구간이 개통된 이후에는 240%가 된다고 그러죠. 예,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혼잡스럽겠죠, 이제. 예. 예. 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면 답답하고 이럴 것 같은데 보면은 다 할 일들은 하고 계세요. 다 볼일 보고 계시고 휴대폰 보고 계시고 하는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예, 뭐 여유가 있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9호선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무료 버스까지 준비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혼잡스럽게 되니까 미리 이제 그 서울시에서 버스들을 이렇게 대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는 타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늦어지고 하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땐 공짜면 많이들 탔을 것도 같은데. 예, 그렇군요. 늦어지니까 네. 그걸 잘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직행버스 수요가 늘어나면 버스를 더 투입할 것이라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바로 모셔다 드리는 맞춤형 직행버스도 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적극 신청해달라고 또 이용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다 위의 모습인데 저는 사실 이 사진을 보니까 담배 연기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뭐 도나트 같이 이렇게 보이죠? 예, 이게 그 그렇네요. 연막탄인데요. 여기가 포항 독성리 그 해안입니다. 이 네. 바다인데 거기에 지금 이게 위장 연막탄이죠. 이게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터뜨리고 이렇게 지금 그 저 뭐 배 같은 게 보이죠. 저게 지금 아마 상륙정 그러니까 상륙 장갑차 같은데 네.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 터트리고 이게 지금 상륙하고 있는 한 2천여 명의 지금 그 병력들이 이 상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항공기가 80대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장갑차도 40대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미 해군이라든가 해병대원 7,600명이 이번에 동원됐다고 그러죠. 예, 거기에 바로 이제 그런 그 장갑차라든가
그리고 초계함, 뭐 구축함, 미국에서는 그 상륙 강습함이라든가 네. 또 상륙 수송함 등 해가지고 함정 30여 척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편 상륙군의 지휘관 이용훈 준장은 한국군 주도의 상륙작전 계획 수립과 전력 운용을 숙달해서 연합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은 어떤 내용일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물고기가 굉장히 지금 바닥에 많은데. 예, 이게 지금 참다랑어죠. 참치인가요? 예, 참치입니다. 네. 이게 지금 부산 공동어 시장인데 여기 지금 뭘 뿌리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얼음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얼음을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얼음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워낙 많은 이 참다랑어죠. 지난 31일인데 이게 지금 350톤이라고 그래요. 이거 최대 하루 물량 최대 이거 위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보통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3월, 4월 그 물량이 하루에 이렇게 지금 위판이 됐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양에 비해서 저는 위판 가격은 별로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원래 그 클수록 굉장히 그 비싼 건데 다랑어는 참다랑어는 그런데 보통 이 한 마리당 70 내지 80cm 정도의 그 비교적 작은 예, 그 크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 그날 이날 이렇게 입판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참치가 많이 잡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이 잡혀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우리 그 세계에서 말이죠. 이게 참치 어존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나라마다 이게 쿼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그 쿼터가 718톤인데 네. 작년에 한 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미 90% 정도가 이제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 그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이제 입판은 이제 중지를 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새로 잡히는 것들은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전량 폐기하려면 좀 아까울 것 같습니다. 예, 아까울 것 같죠? 네. 예, 한편 어시장에 나타난 참치 풍년은 제주 서귀포 해역에 참다랑어 어군이 활발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차두리 선수가 지금 보이고요. 눈물을 네. 흘리고 있고 옆에 지금 아버지인 차범근 전 감독이 있는데 표정이 참 미묘하고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모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을 텐데 지난 그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국가대표팀하고 뉴질랜드 팀하고 그 평가전이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그 국가대표의 은퇴식이 있었죠. 차두리 선수. 네. 이제 차두리 선수가 이날 전반전을 그 주장으로서 다 뛰었죠. 43분까지 뛰었는데 이제 그 하프타임에 은퇴식이 있었는데 아버지인 차범근 씨가 네. 이렇게 꽃다발을 주는 모습이죠. 예, 울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하늘 더 슬펐나 싶은 게 지금 비도 같이 내리고 예, 있거든요. 그날 뭐 비도 이렇게 내렸었죠. 네. 비도 내리고 눈물도 이게 흘리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잘 보이지 않는 번호표에 또 주목을 해봤는데 예. 이게 원래는 흰색인데 금색이거든요. 또 특별한 의미가 예,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날 그 은퇴식으로 해가지고 축구협회에서 특별하게 금색으로 이게 22번인데 이걸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차두리 선수 하면은 2대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아버지인 차범근 전 감독이 워낙 뛰어난 선수였다 보니까 제가 아들이라면 좀 부담되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큰 산이었죠.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음 고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의 벽은 높았다 그러죠. 네. 근데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그때 발탁이 됐었죠. 네. 차두리 선수가 공격수로 했었는데 뭐 공격수로서 그렇게 뛰어난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꿨죠. 측면 수비수로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안컵 때 굉장히 그 인상적인 호주에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인상적인 그 경기를 보여줬는데 그동안 기록을 보면은 그 A매치에 76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대표팀에서 4골을 성공시켰고 7골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네. 우리의 차두리 선수 아버지 차범근이라는 큰 산을 끝내 넘지 못했고 또 유럽 무대에서 박지성 선수만큼 성공하지도 못했지만요. 차두리 선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행기가 정말 오늘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비원장입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네요. 네, 오늘 아주 그 비행기 특집 같죠? 네. 지금 그 국방위원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데 지금 그 이게 경비행기에 타 네.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조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제작을 하라. 경비행기를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시한 그 공장에 가가지고 그 기계 공장에 가서 이게 이제 이착륙을 시범을 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조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비행기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언론에 드러난 게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지난 그 12월 말에 조선 그 중앙 TV에 기록 영화에 한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옆에 그 조종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이착륙하는 그런 모습이 그 방영이 됐다고 그러죠. 네, 북한은 올해 초 김 제1비원장이 수입 만능주의를 수입병으로 질타한 이후에 각종 매체를 동원해서 국산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간용 경비행기의 국산화 노력과 그 성과를 부각한 것도 주민들의 수입품 의존 경향을 막고 또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안간힘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초등학교 급식 시간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솥단지 걸어놓고 이렇게 지금 배식하고 있는 모습이죠. 경남도가 1일부터 무상급식을 중단시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2일인데요. 여기가 이제 경남 진주시의 그 지수초등학교라고 그래요. 네. 그 이제 그 뒤편에 학부모들이 이 솥을 걸어놓고 직접 이렇게 식사를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배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이유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무상급식을 이제 하니까 거기에 이제 항의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도시락을 싸줄까, 네. 또 조기 하교를 시킬까, 아니면 이렇게 솥단지를 걸까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따뜻한 밥을 먹이자는 그러한 그 결론이 나서 이렇게 솥을 걸고 이렇게 직접 학교 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금 배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백숙입니다. 잘 보이진 않거든요. 예, 백숙인데 한 학부모가 네. 닭 40마리, 40마리를 기증을 했다고 그러죠. 네. 이제 그걸 끓여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이 49명이었다고 그러죠. 네. 49명에 병설 유치원생이 5명,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그 중학생이 25명이라고 그러죠.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먹였다고 합니다. 네. 내일 메뉴는 뭘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짜장밥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학부모 중에 중국집을 운영하는 그런 그 학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좀 아이들로서는 좀 신나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된 첫날인 1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점심 한 끼 단식을 벌이고 또 무상급식 토론 수업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사진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그 항공기 사진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카사블랑카 네. 그 공항 그 사진을 보면서 옛날 그 카사블랑카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마지막에 잉그리드 버그만이 그 카사블랑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그걸 또 보는 그 험프리 보카트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주말이지 않습니까? 영화 한 편 보는 게 어떻습니까? 네, 역시 사진을 다루는 기자답게 참 낭만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서 산림청이 각계의 재능 기부로 제작한 캠페인송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자의 음원을 공개했는데요. 이 음원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식목행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배포됐다고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클릭 베스트 컷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